유형 16. 듣고 세부 내용, 중심 생각 파악하기. 강연. 연습 1.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 1.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고령화는 출산율이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중이 높아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학 기술의 발달, 생활 개선 등으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났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현상은 국가적으로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생산보다 소비가 많은 노인 인구의 증가로 저축과 투자가 줄어들고 노동력이 부족하게 되어 국가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됩니다. 또한 젊은 층이 부양해야 하는 인구도 늘게 됩니다.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 복지 정책과 함께 노인 노동력이 활용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가장 빠른 우리나라의 경우 미리 대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연습 2.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2.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은 기부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산업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기부 문화가 일찍 자리를 잡았고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기부 문화 형성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여러 방법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영국에서 전 세계 135개국을 대상으로 세계 기부 지수를 발표했는데 미국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에 반해 한국은 60위를 기록했는데 작년에 비하면 많이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순위입니다. 기부 행위는 의무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자발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민의식이 성숙한 사회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부와 재능과 시간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 문화야말로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과 벽을 허무는 사회 통합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연습 3.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연습 3.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헌혈 장려 운동을 하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혈액을 만들 수 있다면, 혈액을 약국에서 살 수 있다면 수혈이 필요한 환자들이 전전긍긍할 일도 없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수혈은 반드시 누군가의 헌혈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헌혈은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소중한 삶을 지켜주고자 하는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키, 직업, 국적,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나 헌혈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너무 어리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 건강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헌혈을 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남을 돕는 건 특별한 사람의 일이라는 생각이나 주사가 겁이 난다는 이유로 헌혈을 꺼리고 계시지는 않은가요? 헌혈은 생명을 살리는 도구이자 사랑입니다. 연습 4.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 4.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양한 외국어 교육 방법이 있지만 저는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을 위한 방법으로 자율 독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좋아하는 외국어 책을 골라 마음대로 읽는 것이죠. 수업 중 일정 시간 동안 자율 독서를 한 학급의 학생들이 기존 방식으로 지도받은 학생들보다 문법이나 어휘, 나아가 시험에서도 높은 성적을 낸 증거가 무수히 많습니다. 언어란 자연스럽게 습득하는 것이지 수학처럼 의도적으로 노력해 학습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대화하거나 독서에 빠져들 때 언어를 배운다는 뜻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작가들이 쓴 풍부한 어휘와 문체에 익숙해져 이를 자연스럽게 기억하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하게 됩니다. 흥미와 인지 발달 단계에 따라 자유롭게 책을 선택하여 독서에 몰입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외국어 습득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습 5.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연습 5. 다음은 강연입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2번 읽겠습니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세상 모든 것에 돈의 힘이 미치는 황금 만능주의의 시대입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수감자들이 돈을 내면 호텔급의 개인 감방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또 돈을 주면 장을 대신 봐주기도 합니다. 연인이나 친구 간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도 대리 사과 회사에 연락하면 됩니다. 돈은 막강한 힘을 과시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황금 만능주의 시대라고 해도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집은 살 수 있어도 가정은 살 수 없고, 약은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비싼 시계는 살 수 있어도 시간은 단 1초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 역시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가격표를 붙일 수 없는 것이 아직도 참 많습니다.